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진행을 맡게 된 김규빈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까지 해서 공약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고요. 또 올해 정책들과 준비된 사업들은 잘 지켜질 수 있을까 물어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성군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뛰는 보성 365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와 또 지역 관광의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궁금한 점을 보성 군민이 묻고 김철우 보성 군수가 답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나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보성 구민이 묻고 김철우 보성 군수가 답하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김철우 보성 군수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리허설 때하고는 사뭇 다른 함성과 박수. 네. 국민들의 지지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국민들이 많이 지금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 원래 보성분들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보성 군수 되시면서 무투표 당선이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7기, 8기 해오시면서 인사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인사를 못 드린 게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무투표 당선이 되다 보니까 네. 국민 여러분께 이제 코로나 기간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네. 이 시간을 빌어서 인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예,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만 저는 우리 국민에게 네. 큰 빚을 졌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4년간은 우리 국민께 받은 그 빚을 크게 갚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께 크게 갚는 그런 품앗이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무투표 당선이라는 게 이제 영광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직접 한 분 한 분씩 또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네.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쉬우셨는데 네. 오늘은 이 소통의 장을 통해서 네. 충분히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7기에 이어서 8기까지 오면서 군정을 잘 이끌어 오셨고 네. 그중에 이제 숫자로 얘기를 하자면 청렴도에서 보니까 매년 한 단계씩 올라왔습니다. 네. 4단계에서 3, 2, 1 그래서 이제 1등급까지 네. 올라왔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네, 이 청렴도 1등급을 만들어 주신 네. 우리 보성군민께 먼저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이 청렴도 부분은 한 가지나 두 가지 부분을 꼭 집어서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청렴도 부분이 우리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네. 지난 시간 우리 국민을 향한 적극적인 이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가 오지 않았나 하고 조심스럽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아울러서 청렴도는 국가의 공익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평가 대상이 전국의 공공기관 500개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죠. 제가 취임할 당시만 해도 네. 보성군은 청렴도가 4등급이었습니다. 4등급. 그런데 매년 조금씩 1등급씩 올라서 지난해 네. 대한민국 청렴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이게 뭐
군수님도 잘 하셨겠지만 말씀하셨듯이 뭐 공직자들 그리고 네. 국민들까지 다 합심해서 다 이렇게 이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특히 여기에서 참 우리가 이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내부 청렴도 평가는 내부 청렴도 평가입니다만은 네. 우리 군에 사업을 하거나 우리 군에 납품하는 업체 그리고 우리 군을 찾았던 민원인들까지도 전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점수 말고 네. 외부 평가 점수가 91점이라는 이런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네. 우리 800여 공직자와 네. 우리 4만여 국민께서 정말 지난 4년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냐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우리 보성 국민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네.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보성군이 정말 잘 순항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게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힘든 와중에서도 지금 이뤄낸 거기 때문에 네. 더 기쁜 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만족하지를 않고 보성 600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또 정책을 내셨어요. 네, 이 60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군수에 취임한 초반에는 네. 정말로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국회로 중앙부처로 쉴 새 없이 뛰었는데 이 시간이 더 지나다 보니까 일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더라. 결과적으로는 소통이란 게 아주 중요하더라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또 좋은 말을 해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더 중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보성군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또 좋은 정책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인 국민께서 아, 이 정책이 뭐지? 이 정책을 왜 만들었지? 이 정책이 우리에게 이 정책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정책은 그렇죠. 실패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쓸모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성 600 사업도 네. 결과적인 것은 우리 국민과 소통을 하자는 사업입니다. 제가 네. 지난 민선 7기 취임 초에 네.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네. 할머니 한 분께서 이 신장로에서 풀을 뽑고 계시는 겁니다. 신장로에서. 예.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여쭈었죠. 할머니, 왜 아무도 없는 이 신장로에서 풀을 뽑고 계십니까? 하고 여쭈니까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조금 전에 우리 손주 학교 가는데 통학버스까지 데려다주고 오다가 여기에 예쁜 꽃이 피어 있어서 우리 손주 학교 가다 오다가 이 예쁜 꽃을 봐라고 아. 이 풀을 뽑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뭐 꿍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이게 뭘까? 이게 할머니처럼, 이 할머니처럼 좋은 마음으로 이 마을에도 꽃을 심고 저 마을에도 꽃을 심고 또 이 마을도 깨끗해지고 저 마을도 깨끗해지고 네. 그런다 그러면 우리 사회자님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꽃밭이 있는 마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마음도 화사해지고. 지금 그러게요. 만들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그날의 이 기분 그대로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간부들과 회의를 냈습니다. 네. 근데 그날 이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성 600개 마을 전체가 갖고 지는 사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했더니 아, 600이라는 건 마을 개수군요. 그렇습니다. 마을이 600개 마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했더니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그러면 이 사업의 명칭을 600 사업이라고 합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업의 명칭이 600 사업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사업을 할 때 마을에서 회의를 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우리 마을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하는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행정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네. 행정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 네. 그리고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재료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 행정은 끼어들지 않고 결정되면 지원은 한다. 그렇습니다. 아, 이 600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마을에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적극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행정하고 현장에서 소통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여기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각 마을마다 꽃밭을 만들면 솔선수범 하셔야 될 우리 군수께서도 혹시 꽃밭을 만드셨습니까? 같이? 그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붙은 별명이 호맹이 군수입니다. 아, 파고 다녀가지고? 아, 꽃밭 만들러 파고 네, 다녀서? 네, 네. 적극적으로 또 하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계시는군요. 네. 예. 아, 보성 600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었는데 저는 행정이 만들어낸 딱딱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주민이- 마을을 예쁘게 예. 만드는. 예. 이야, 그러면은 이제 보성군이 아주 그냥 꽃밭으로 뒤덮일 수도 있겠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이 사업을 아주 관심 깊게 바라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도 보성을 여러 번 오셨는데요. 네.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전라남도로 확장이 돼서 아하.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아하. 우리 으뜸 전남 가꾸기 사업으로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아, 더 이제 발전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성 녹차와 네. 함께 세계 차 엑스포가 이제 보성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기대가 아주 크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다가오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네. 보성에서 이제 통합형 이제 차 엑스포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보성을 대표하는 차의 축제, 다양제, 그리고 이 보성은 서편제의 번역 아니겠습니까? 네. 섬진강 동쪽에서 하는 소리를 동편제, 네. 섬진강 서쪽에서 하는 소리를 서편제라고 한다고 하는데 서편제의 본향이 바로 우리 보성입니다. 그래서 보성에서 치러지는 이 서편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체육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전국단위 체육 행사입니다. 이게 전국의 장사들이 모여드는 전국 장사 씨름대회 그리고 전국의 요트가 우리 율포 등량만으로 모이는 전국 요트대회 네. 그리고 마라톤 대회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성의 밤하늘을 불꽃 이제 수노을 불꽃 축제 이런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좀 흩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모으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지자체에서는 축제를 나눠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우리는 통합형 축제를 하면서 네. 이 축제를 통합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축소되는 반면에 시너지는 3배, 4배의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기에 가면 여러 가지 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괜찮겠네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성차, 녹차에 대한 어떤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세계 차 축제인데 이거 전에 보니까 엑스포 전에 보성차를 알리기 위해서 또 경희궁까지 가셔가지고 또 네. 이벤트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예, 사진도 봤습니다. 네. 이 보성차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보성차의 역사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실은 보성차의 역사는 1000년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 보성차는 예로부터 기후와 환경이 차가 자라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등량만에서 불어오는 해풍하고 그리고 또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우리 차가 지금 많이 자라고 있는 보찌라는 주변에 네. 이렇게 머물면서 아침 늦게까지 이슬이 이렇게 쫙 머물러 있고 안개가 머물러 있거든요. 이게 아주 차가 자라기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보성에 이 자생차가 많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자생차가. 자생하는 차가 네. 많이 자라고 있었는데 이게 서기 369년에 보성이 만에서 백제로 통합되면서 보성의 차가 국가에 진상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럼 왕에게. 이걸 거꾸로 계산해 보면 16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1000년 전에는 네. 우리 고려시대 때 보성의 차밭, 그러니까 보성의 이 가을평다소, 포곡다소라는 이 다소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네. 국가의 차를 공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보성의 차는 1000년 전부터 국가의 차를 공납하는 기관을 통해서 네. 체계적으로 공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성차의 역사성과 우수성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네. 우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차의 수도는 뭐 보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네. 경희궁 행사. 네네네. 그것은 1000년 전에 이제 왕에게 보성차가 공납되었던 진상 행렬을 지난 3월 30일 날 조선의 5대 궁궐인 경희궁에서 했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때 황제의 차라고 불렸던 차가 바로 보성에서 공납되었던 내원차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역사를 좀 알고 보면은 보성차의 어떤 그 우수성을 좀 우리가 좀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곁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이번 기회에 잘 알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그 보성차 이제 세계 엑스포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보성차만의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번 엑스포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리 보성군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녹차의 수도입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농산물 지리적 표시 1호가 바로 우리 보성 녹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성 녹차는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보성차는 일찍이 보성을 대표하는 산업이자 문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성군은 녹차 수도 보성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지역 브랜드화에 아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007년에 녹차 특구로 지정받아서 대한민국 최고 차의 산지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명실상부하게 네.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그동안 쌓아온 보성차의 과거와 현재, 뭐 미래까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오기 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다들 그 주민들도 그렇고 왼쪽 가슴에 네. 꽃을 달고 계시길래 이게 네.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차 꽃이라면서요. 지금 이 녹차꽃을 따가지고 달고 온 겁니다. 좀 잡아주십시오. 지금 다들 지금 국민들께서도 지금 달고 계시는데 저는 녹차꽃을 처음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의미인가 했습니다, 지금. 예. 예. 왜 녹차꽃을 보지 못하냐 그러면 네. 녹차잎을 따기 위해서 위에를 절개를 해버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꽃이 필 수 있는 이 꽃대를 잘라내기 때문에 네. 꽃이 항상 밑에 피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보성군에서 네. 녹차꽃 밭을 네. 그러니까 이 계단식 차밭이나 이런 거에 차를 이렇게 예쁘게 가꾸잖아요. 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무성하게 키우는 지금 차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녹차꽃을 보기 위해서고요. 네. 그리고 우리 보성군에서는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네. 이 흉화를 꽂지 않고 우리 보성 녹차꽃으로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하실 때 저 하나 주고 가세요. 그러면 이번 엑스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축제도 통합형으로 하시지만 네. 엑스포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볼거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도 되고 또 자랑도 많이 하셨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 개막식의 대표적으로 볼만한 게 네. 지금 우리 공군이 자랑하는 블랙 이글 에어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블랙 이글이 보성에 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천에나 가요 보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것도 보성에 와서 뭐 3분이나 5분 있는 게 아니라 네. 20분간을 야. 보성차 엑스포를 축하하는 축하 비행 쇼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아니 왜냐면 쉽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에어쇼인데 네. 그거를 보성 세계 차 엑스포에서 볼 수가 있다는 정말 얘기죠. 보실 만할 겁니다. 그리고 불꽃계의 거장, 세계적인 거장이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이 하나하고 우리 보성군이 손을 잡고 네. 보성의 하늘을 또 아름답게 수놓을 불꽃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광안리나 가야 보는 줄 알았더니 그렇습니다. 예. 보성에서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이번에 다시 한번 엑스포 그 날짜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4월 29일. 4월 29일부터 네. 5월 7일까지 9일간입니다. 네. 네. 이번을 계기로 또 다른 도약을 또 보성차, 녹차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동안에도 성과를 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차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보성차는 네.
이제 지금까지 1세대, 2세대 지금 보송차가 3세대 경영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1세대, 2세대의 경영은 생산의 중심, 그리고 국내 소비의 중심, 네. 그리고 녹차 음료 시장 이렇게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3세대 경영을 보면 해외 시장으로 네. 직접 세일즈를 나가는 직접 이 세일즈 시장 개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성군에서는 이 3세대 경영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 치중을 하고 있고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네. 해외 시장 개척에도 많은 예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 보송의 차 농가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마존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존 쇼핑몰에 이제 입점을 해서 거기에서 가루차 부분에서 신제품 세계 1위를 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네. 이제는 보송차가 미국, 뭐 북미, 남미, 그다음에 아시아권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나가고 있거든요. 더 발전해서 네. 작년에는 네. 프랑스에서 세계 식품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네. 정말 국제적인 박람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보송차가 출품됐었는데 정말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 새로운 출구를 또 새롭게 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말만 들어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네. 정말로 이건 이제 획기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초임계를 이용해서 녹차에서 네. 지용성 성분을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네. 이 지용성 성분을 추출해내 가지고 녹차 시장을 새로운 판로를 구축한다 그러면 정말로 녹차에 새로운 출구가 보인다. 새로운 출구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화장품을 샀든지 의약품을 샀다 할지 뭘 했을 때 녹차 추출액 몇 프로, 네. 녹차 추출액 몇 프로. 이게 실은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 오거나 OEM 생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녹차에서 나오는 지용성 성분을 우리 보성군에서 직접 짜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 도하고 우리 보성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새로운 활로를 뚫으시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네. 보송에 건엽 800톤을 짰을 때 추출액이 40톤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보송차를 다 소비하고도 다른 외부의 차가 보송에 와서 이 짜낼 수 있다는 겁니다. 브랜드는 보성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네, 보성차의 미래까지 저희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보성 군민이 묻고 김철우 보성 군수가 답하다 함께 하고 계시는데 직접 이제 스튜디오에 나온 우리 군민들이 계시니까 궁금한 점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해주실 분 저희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사기 좋은 보성으로 기능하게 된 3년차 임대일이라고 합니다. 우선 본소 군수님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차에 대한 우수성과 이제 역사성을 많이 그러니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경웅에 가서 이제 보성 차에 대한 역사를 모르는 걸 많이 배우니까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성에는 이제 차 말고도 뭐 다른 산업들이 많은데 저는 키위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 말고 다른 대표 산업들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귀농하신 지는 3년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그럼 귀농을 하셨어요? 예, 대구에서요. 보성이 마음에 들어서 네. 이제 와이프 따라 같이 왔습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다른 작물들은 또 어떤 걸 또 신경 쓰시는지. 네. 이제 키위 하면 보성의 새로운 이제 농산물로 정말 핫하게 네.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 보성 분들께서 서울을 가거나 부산을 가거나 뭐 예를 들어서 대전을 갔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네. 보성수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보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 선생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보성수 왔습니다 하고 녹차수도요. 녹차 많이 나오는데 말씀 네. 거기 보성 말씀하시죠. 반갑습니다 하고 네. 그냥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브랜드 가치거든요. 예. 우리가 보송하면 녹차, 벌교하면 꼬마. 이제는 보송하면
이제 키위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브랜드로 키위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내산 키위가 해금 골드 키위라고 네. 그 키위는 이 품질 면이나 당도 면에서 뉴질랜드산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금 골드 키위, 우리 키위가 국내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것이 바로 우리 보성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성군은 네. 이 키위를 홍보하고 또 키위 작목을 더 확대해 나가고 지금 수출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 농산물 지리적 표시 111호로 등재해서 키위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외에도 보성에 이제 특화 작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성에 뭐 딸기, 토마토, 오이, 쪽파, 감자, 뭐 우리 북부사계 쪽은 단호박,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선진 농업들을 이렇게 더 조금 더 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다음 품질 개량하고 하는데 우리 이 행정 네. 공무원들 정말 연구 개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 신소득 작목의 네. 개발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네. 기술 개발에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귀농하신 분들도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되면 보성으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원이 있고 이런 네. 청년농도 와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지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존에 지금 보성 원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특화 작물 지원도 좀 있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또 한 번 질문 좀 받아볼까요? 다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밀양면 화왕리 대실마을 이장 박경주입니다. 예, 그런데 4월 29일부터 시작되는 보성차 엑스포 세계 박람회 기간 동안 박람회도 보시고 또 보성 명소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명소들이 우리 보성군에는 많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성 명소를 보성 군수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 그렇죠. 예. 군수님이 추천해주는 숨은 명소 어디입니까? 우리 박경지 국장님, 이 보성 차밭은 세계적으로 이 유명한 채널 CNN 방송에서 세계의 놀라운 풍경 31선에 이 추천한 곳이 바로 우리 보성 차밭입니다. 지금 이 보성 차밭은 고구전에 나오는 지금 우전차가 막 싹이 돋고 있거든요. 지금 막 싹이 돋고 있는 우전 차밭은 새파래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차밭.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보성으로 오셔서 차밭 먼저 구경하시고요. 우리가 또 이 많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 곳들이 좀 있거든요. 보성에 오시면 한국차 박물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차 박물관. 이 차 박물관이 세계에 3군데 있습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일본에 하나 있고 한국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성 차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시면 이번 엑스포 때 그곳에 오신다면 세계차의 과거 그리고 세계차의 현재 세계차의 미래 이걸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고 나서 차밭은 박물관을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분 또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예. 네, 안녕하세요. 벌교에서 온 김미숙입니다. 네. 보성은 자연 경관도 뛰어나고 역사, 문화, 명소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먹을거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저는 벌교에서 나는 벌교 꼬막으로 만든 탕수육을 가장 좋아합니다. 군수님이 좋아하시는 먹거리하고 추천하고 싶은 보성의 맛이 있다면 맛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것도 하나만 예, 추천해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만. 자, 녹차의 계절에는 뭐가 최고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녹차의 계절에 녹차 마시러 가야 돼요. 보성으로 오셔야 돼요. 예. 왜 녹차의 계절은 보성. 예. 그러면 꼬막의 계절은 어디로 가야 펄교. 됩니까? 펄교죠. 예. 그러면 전어가 많이 나올 때는 아. 보성 율포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보성으로 오십시오. 잘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또 질문도 받아보고 또 궁금한 점도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뛰는 보성 365라는 슬로건입니다. 이 365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365일 뛰겠다는 의미 열심히 뛰자. 것 같고 네. 365 이 각자의 숫자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시 뛰는 보성 365의 3은 네.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온 3대 SOC 사업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 6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성 600 사업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5는 복지, 농림, 축산 분야, 문화, 관광, 지역 경제, 정주 여건 분야의 이 핵심 분야를 가시적으로 이 성과를 나타내는 네. 예, 이런 목표를 두고 네. 보성 365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이 3대 SOC 프로젝트는 생활, 산업, 그리고 관광 SOC 분야로 추진되는데요. 이 사업들은 보성군만의 이 개성을 보여주고 타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특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보성군만의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이 대형 사업들을 이제는 그립감 있게, 그다음에 속도감 있게 네. 이렇게 해내겠다 하는 이 각오를 담은 예, 내용들입니다. 그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보성에는 산과 차도 있지만 네. 좀 전에 바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SOC 그 내부에서도 안에서도 네. 해양과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네. 바다와 관련된 어떤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네. 예. 실은 보성은 해안 길이가 100km가 조금 넘습니다. 예. 보성의 바다는 미래에 있다. 이런 생각으로 보성군을 이제 해양 관광의 메카로 키워나가겠다 네. 하는 각오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7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해양수산 분야의 유치 추진 중인 사업이 5천억이 넘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보성의 바다는 앞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볼거리들도 많고 또 산업도 이제 막 일으켜져 갈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게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볼거리 중에 하나가 보성하면 이제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뭐 매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태백산맥이 유명해지면서 태백산맥의 그곳은 꼭 가게 되거든요. 네네네. 이번에는 이제 이순신 장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이템을 하나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네네. 예,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네. 보성에는 열선루라는 누가 있거든요. 루. 예. 누가 뭐냐면 남원에는 광활루, 진주에는 촉성루, 보성에는 열선루. 그런데 이 열선루를 이야기하자면 열선 이순신 장군과 이 함께 된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보성하고 이순신 장군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거든요. 네. 이순신 장군의 장이신 방진 이 어르신께서 네. 보성 군수로 재직을 하셨거든요. 예. 이 열선루를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임진왜란 당시 원균이 이끄는 우리 수군이 1597년 7월 16일 남해 칠전량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네. 정말로 대참패를 냈죠. 거기에서 배설 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배 12척의 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수군이 패하자 선조에게서 고초를 당하고 백의종군하던 이순신 장군에게 선조께서 다시 교지를 내려보냅니다. 자, 이순신 장군한테 삼도 수군 통제사를 다시 맡기는 거죠. 네. 거제에서 장수들이 들어오고 고흥에서 장수들이 들어오고 또 보성의 장수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이제 싸울 수 있다. 네. 수군이 이제 재건된다. 하는데 선조께서 다시 교지를 내립니다. 네. 이순신 장군, 이순신, 당신의 수군은 괴멸됐으니 수군을 폐하고 권율 장군, 육군으로 들어가라. 육군으로 들어가라. 네. 이렇게 교지가 내려온 것이죠. 이때 이순신 장군이 어찌 보면 항명 아니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이 나오죠. 예. 네.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습니다. 네. 예? 내가 이 바다를 지키는 한 외적들은 왕에게 가지 못할 것입니다. 신에게는 배가 12척이 있습니다. 금신전선 상유 12.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고 장계를 써서 올린 것이 바로 보송의 열선루인 것입니다. 아. 만약에 열선루가 없고 보송이 없었다면 군량미가 어디서 났고 군량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명랑해전이 있었겠습니까? 보송이 없었다면 노량이 있었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순신 장군께서 수군을 패하고 육군에 합류했다 그러면 네. 조선이 있겠습니까? 아 그건 좀 너무 좀 나갔습니다만. 예. 예. 오늘 이 정도면 2시간 가야 되겠네요, 녹화가. 그만큼 이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강한 컨텐츠를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열선루라는 거고 네. 그 열선루가 이제 내년 정도면 완공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것 내년- 역시도 네. 예, 보성을 가게 되면 보성군 바로 옆에 있다고 하니까 네. 군청 옆에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남해안에 우리 보성의 랜드마크, 네. 우리 전남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성 구민이 묻고 김철우 보성 군수가 답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또 국민들의 질문을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면서 들어보죠. 어느 분이 예? 안녕하십니까 구민님. 제가 온라인상에서 SNS를 하다 보면 보성을 홍보하는 그 게시물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좀 자세히 보니까 국민 SNS 홍보단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기회가 된다면 뭐 보성 구민으로서 SNS 서포터즈에 참가 신청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이 국민 SNS 서포터즈를 이제 만들으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계획을 궁금합니다. 아니 아직 서포터즈에 가입 안 하셨습니까?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아 어떻게 또 가입하는 건지도 알려주시고. 안타깝습니다. 실은 이 SNS 홍보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민선 7기 취임 전에 이 큰 태풍이 하나 있었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성 그때 뭐 물난리 나고 도로가 침수되고 아파트 지하 침수되고 저수지 붕괴되고 실은 그때 취임 제 첫날이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취임식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가 오는 다리 밑에서 교량 밑에서 이 회의를 하면서 현장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 현장 상황들이 각 읍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읍면 사무실에서 올라오는 보고는 조금 늦는데 제가 선거 때 썼던 핸드폰의 카톡방에 피해 현장 상황들이 한 사람이 올리고 두 분이 올리고 세 분이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각 읍면 각 마을에서 피해 상황들이 다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이 침수되려고 한다 카톡. 우리 앞에 교량이 넘쳤다. 그거 통제해 주라. 그다음에 뭐 중장비를 좀 보내줘. 네. 저수지가 무너났다. 우리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는데 전체 주위에 통제해주고 사람이 안전 어쨌는지 확인해주라.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카톡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톡으로 다시 지시를 하면 행정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그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를 했었는데 피해 상황은 보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인명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정말로 그래서 SNS 상황을 그때 이게 SNS 효과가 크구나 싶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 네네. 예. 군수 취임하고 나서 먼저 이장단에게 SNS 이 홍보단을 다 만들었죠. 네. 읍면 이장단 당신들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회단체, 그리고 기관, 그리고 우리 공무원 점점 확대해 나가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보성군에 한 2,000명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네. 우리가 짜장면집에 갔습니다. 네. 짜장면집 맛있다고 누가 홍보해야 됩니까? 요즘 아. 빵지술래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카페 투어도 많은데요. 사진 찍어서 올리죠. 네. 네. 이것을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이 상가 뭐 모든 분들에게 SNS 홍보 교육을 군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이제
자기 가게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여유만 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지금 10몇 기까지 이렇게 꾹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2,000명의 홍보단이 지금 활동 중이다니까요. 보성 구민이 약 4만 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중에 2,000명이 SNS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문덕에서 온 염승현입니다. 현재 그 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데 현재 기농기촌을 많이들 희망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그분들 중에서는 이 보성으로의 기농기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보성군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그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보성군이 옛날에 18만 보성군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만 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 인구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이 아이를 낳는데 2.4명을 낳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 0.7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제일 낮은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226개가 있거든요. 광역, 특별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89개가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우리 군 포함입니다. 그리고 인구 소멸 대상 지역, 예상 지역은 이 18개거든요. 그러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07개가 인구 소멸 지역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절반이 인구 소멸 지역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메워주고 있는 것, 이 간격을 메워주고 있는 게 바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우리한테는 소중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이 정착을 위해서 공공일자리도 이렇게 마련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투경작물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교육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리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어르신들께서 연로해서 시설하우스를 이렇게 관리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설하우스 관리 못 하실 분들을 찾아서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연결해서 임대사업까지 연결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 군에서 1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이 무엇이냐면 보성군의 빈집을 전체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성군의 빈집이 지금 개괄적으로 한 1,400호 정도 있는데요. 한 600세대 절반 정도는 폐허입니다. 폐가인데 절반 정도가 아주 쓸 수 있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들을 서울에 있는 아들, 부산에 있는 딸들이 가지고 팔지를 않습니다. 왜? 내가 태어난 곳인데, 내 아버지가 살다 가신 곳인데, 내가 저거 팔아봐야 돈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그리고 공가로 놔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집 주인과 이제 귀농귀촌 하신 분들하고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 사업이 지금 이 용역이 그 용역인데요. 연결을 해서 집주인과 귀농귀촌 하신 분이 이제 계약이 되면 리모델링비로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주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주거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정착을 위해서도 많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해년마다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몇 명 정도의 귀농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 군의 평균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한 700분 되시고요. 1년에. 네. 네. 그다음에 태어나신 신생아가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1,400명. 네. 그런데 정착을 하고 정착을 하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한 4,500명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구의 그 돌아가신 인구 소멸 이 부분들의 간격을 지금 메워주고 있습니다. 귀농귀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네. 네, 군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보성 학부모 연합회장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돌봄을 하고 있는 문용미입니다. 우리 보성이 살기 좋은 고장이기는 하나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문제, 교육 문제 등으로 귀농귀촌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보성군의 교육 정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귀농에 정착 못하신 분들 중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자녀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큰 문제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보성군은
직접적인 귀농귀촌 인구 유치뿐 아니라 이탈 인구를 막기 위한 정주행권 그 개선과 네. 이제 교육 분야에도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네. 이 학생 수가 적은 이제 우리 시골 지역의 특성상 저는 어디에 가면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다녔거든요. 네. 우리 군의 학생 수가 적다. 그래서 선생님과 1대1 교육을 한다. 그러면 애들이 사회성이 좀 떨어질 것 아니냐. 그리고 방과 후 수업. 예. 여기에 또 양적인 교육을 질적인 면에서 교육을 받지 못할 것 아니냐. 참 우리 교육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군청 직원 한 분께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공보계 직원인데요. 우리 네. 홍보실 직원인데요. 군수님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군수님은 왜 우리 시골의 장점을 단점으로 이야기하십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영미 회장님께도 제가 전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그 얘기를. 그 직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수님 저는 보성 미력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보성 여중학교를 나왔고 벌교고등학교를 나와서 이화여자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보성 군청 공무원이 돼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 네. 아니면 회의 연수 네. 이제 뭐 1대1 교육 예. 그다음에 뭐 100일장 네. 뭘 나가더라도 수가 몇 명 안 나기 때문에 우리는 몇 명이 다 나가는데 네. 서울이나 광주에 사는 친구들은 뽑혀가서 오는데 자기들한테 지고 갔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단점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아. 그걸 장점으로 살립시다 하는 얘기하고 네. 또 그 장점 중에 군수님이 보이는 단점이 있다면 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점을 보완해 주십시오. 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현명한 그 전에 꽃을 가꾸는 할머니와 현명한 공무원이 계시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네. 학생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가면서 네. 이 활발하게 지원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보성 구민이 묻고 김초루 보성 군수가 답하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좀 짧았는데 끝으로 혹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아쉬운 점 한 가지를 얘기라고 하신다면 제 곁에는 저와 함께 굳은 일이나 좋은 일 함께하는 8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800여 공직자들한테 인사를 할 때가 제일 힘이 듭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 중에 가장 어려운 권한이 뭐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인사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리더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원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유리창 닦은 사람이 유리창을 깹니다. 아, 예, 일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많이 활동하다 보면 네. 다칠 수 있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적극 경쟁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사 때가 됐을 때 네. 정말 이 열심히 일했던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못한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이때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네. 미안합니다. 그래도 또 열심히 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보통 그동안에 보면은 유리창 닦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요. 다음에 시간 지나서 공과를 매길 때 깨진 유리창만 보게 돼 있습니다. 네. 저게 왜 깨졌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인사에서 그 깨진 부분까지도 좀 어떻게든 과정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우리 군수님의 좀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좀 갑니다. 네. 혹시 말씀하지 못하셨던 민선 8기의 또 다른 목표 있으시면 몇 가지 얘기해 주시고 좀 마무리할까요? 예, 민선 8기는 네. 예산 1조 원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네. 민선 7기 지금 7천억 예산 시대를 열었는데요. 민선 8기 마무리까지 우리 국민께 약속했던 1조 원 시대 반드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조 원 시대를 연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네. 끝으로 이제 카메라 보시면서 네. 예,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끝인사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보성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항상 초심불망 마부작침이란 말을 가슴속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과 약속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성 군민이 묻고 김철우 보성 군수가 답하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내 그 진정성이 좀 느껴졌던 것 같고요.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목표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 어렵다는 얘기만 하지 않고 우리는 보성군은 지자체 예산 1조 원 시대 열겠다 확실한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의 목표에 주민들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는 게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느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보성군이 잘 헤쳐나가는지 우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